19세기 무도회 편, 결혼 한번 해보겠다고 고군분투하던 수많은 청년 남녀들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사교 코스 중에는 오페라를 보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오페라가 지금의 영화 혹은 콘서트 같은 것이었을 텐데 과연 옛날 사람들도 PC방 아니 매표소에서 눈물의 피케팅을 했을까요? 또 요즘 우리가 아이돌 덕질하는 것처럼 유명 오페라 가수를 좋아했을까요? 300년 전 아이돌 콘서트, 오페라에 대한 교양만도 시작합니다. 1597년 이탈리아의 피렌체, 바르디 백작가에서 후원하는 예술가, 지식인 집단이 스터디를 하던 중에 누군가 이런 제안을 던집니다. 당시에는 종교 중심이었던 중세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를 부흥시키자는 르네상스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초딩 만두는 2D 헤르메스에 환장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오페라가 야코포 페리의 다프네라는 작품이죠. 다프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님프인데요. 평화롭던 어느 날 사랑의 신 에로스를 상대로 어그로를 끌고 있는 태양의 신 아폴론. 개빡친 에로스는 아폴론에게 금화살을, 다프네에게 납화살을 쏩니다. 그 결과 아폴론은 다프네를 사랑하게 되지만 다프네는 그를 극혐하게 되죠. 스토커 같은 아폴론이 죽도록 싫었던 다프네는 강의 신이었던 아빠에게 소원을 빌었고 결국 다프네는 월계수 나무로 변해버렸다는 비극적인 이야기. 대강 이런 내용을 다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악보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악보가 존재하는 최초의 오페라는 에우리디체입니다. 에우리디체는 오르페우스의 아내인데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 알겠습니다. 얘가 오르페우스고 얘가 에우리디체죠. 이 곡은 피렌체 최고의 가문 메디치가의 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작곡됐는데요. 이처럼 초기의 오페라는 왕족이나 귀족의 축하 행사에서 연주되는 고급 유흥거리였습니다. 귀족들도 초대권을 가진 사람만 즐길 수 있었고 일반 평민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페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637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 오페라 극장이 오픈한 이후 평민들도 오페라를 볼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돈만 있다면 말이죠. 오페라는 곧 전 유럽권에서 히트를 치는 최신 유행 음악이 됩니다. 여러분 박스 오피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는 매표소라는 뜻이 있고요. 영화 한 편이 벌어들이는 흥행 수입을 말하기도 하죠. 이 박스 오피스라는 말이 오페라 극장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오페라 극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하느님 좌석들, 이 공간을 박스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극장마다 운영 방침이 다르긴 했지만 가문에서 영구적으로 박스석을 구매해서 유산처럼 대대로 물려주기도 했고요. 혹은 해마다 겁나 비싼 돈을 내고 임대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박스석 소유자만 공연 티켓을 사전에 예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스석 티켓을 파는 사무실, 즉 박스 오피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박스석만 티켓을 예매할 수 있으면 다른 좌석들은 어떡하느냐? 네, 공연 당일 극장 앞에서 무식하게 줄을 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일반 좌석은 선착순 현장 판매였고요. 심지어 3시간 콘서트 뛰면 무릎이 개박살 난다는 스탠딩석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박스석을 살 만큼의 급이 안 되는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사람을 보내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기다려서 받은 대기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양도하는 신종 부업도 생기죠. 반면 박스석의 금수저들은 박스석을 거의 개인 살롱처럼 사용했습니다. 오페라 노래를 BGM 삼아서 술 먹고 카드놀이 하면서 공연에 집중하지도 않았죠.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박스석은 애초부터 공연을 잘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페라 글래스로 건너편을 몰래 관음하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 껄떡거리기에 적합한 공간, 그리고 자신의 부와 명성을 자랑질하는 수단이었죠. 그러나 내 가수 콘서트 보러 왔는데 치킨 냄새를 솔솔 풍기면서 떠드는 개진상이 있다면 죽여버리고 싶겠죠. 이런 박스석 문화는 19세기 후반이 돼서야 귀족 문화의 잔재라는 욕을 처먹고 조금씩 없어지게 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티켓팅에 성공한 만두 영예. 사실 만두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만두의 본진이 컴백 무대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만두의 본진은 카스트라토인데요. 이는 남성 소프라노 성악가를 말합니다. 18세기까지는 교회의 영향으로 여자가 무대에 서는 게 힘들었고 여성의 고음을 맡을 남성 성악가가 필요했는데요. 어린 소년을 거세해서 2차 성징으로 목소리가 변하는 것을 막고 음악원에 입성시켜서 트레이닝을 받도록 합니다. 정상급 카스트라토의 인기는 지금의 아이돌급이었습니다. 엄청난 개런티를 받으면서 해외 투어를 했고요. 덕후들에게는 자기 본진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죠. 야, 이거는 좀 선 넘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거세한다고 해서 다 노래를 잘하게 될 리가 없죠. 카스트라토로 성공하는 사람은 1%도 안 됐고 대부분의 소년들은 가난 때문에 부모의 욕심 때문에 거세당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19세기 초 이탈리아를 정복한 나폴레옹이 카스트라토의 오페라 출연을 금지시킨 이후 여성 소프라노가 활약하는 오페라,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오페라 그렇게 익숙한 음악 장르는 아닙니다. 뮤지컬이랑 뭐가 다른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를 몇 가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오페라는 거의 모든 대사를 노래로 처리하지만 뮤지컬의 경우 일반적인 대사와 노래로 표현하는 대사가 구분되어 있다. 둘째, 오페라는 성악가와 무용수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음악 연주 감상에 확실히 더 집중하지만 뮤지컬 배우는 노래와 춤 모두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음악과 춤의 장르 제한이 없어서 시각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셋째, 애초에 발성법이 달라서 오페라에서는 마이크를 쓰지 않지만 뮤지컬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한다. 작품 바이 작품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구별이 되시나요? 거지 같은 역병 때문에 콘서트 다 취소돼서 개빡친 여러분께 이 영상을 바치며 교양 만두였습니다.